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대출금리, 그냥 기준금리를 0.5% 올렸습니다. 해서 3.0이 됐죠. 그리고 11월 달에 또 0.5% 올려서 3.5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기를 물가가 5%대 지속되는 한 금리는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게 그냥 0.25%씩 찔끔찔끔 계속이 아니라 앞으로는 0.5%씩 팍팍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 안 내립니다. 내후년에도 안 내립니다. 2022년 연말에 4.5를 만들고요. 내년이 되면 또 그에 못지않은 속도로 계속 올립니다. 이게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미국은 작정하고 미국이 아닌 나머지 나라들을 양뜰 깎기. 그러니까 목을 쪼우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더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0.5% 기준금리 올려서 3.0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빡세지는 거죠. 현재 2.5에서 3.0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11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들이 1%씩 올리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또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12월 달에 은행들이 금리를 또 올리는 거죠. 그냥 대출금리가 상단이 8%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올해는 상단이 8%, 내년에는 10%, 내후년에는요. 12에서 14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용대출 받은 이가 신용대출 금리가 5.1에서 6.9로 1.8% 올랐다 하죠. 이자 부담이 순식간에 36만원 올랐다. 35%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되고 9% 되고 10% 되는 게 금방일 것 같다라는 거죠. 물가가 높아가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정권가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버하라고 버티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년에 미국이 금리 다시 낮출 거니까 주식 팔지 말고 계속 버텨. 그리고 물타기에 이렇게 꼬드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뭐냐? 내년에도 주가 떨어집니다. 올 연말에 주가 1900대 갈 거고요. 내년에 1400, 1500까지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현재 계속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무식하게 무섭게 더 올릴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절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혹독한 냉기가 생기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7에서 7.1이죠. 근데 이게 11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에서 7.7, 8% 되겠죠. 12월 달 되면요. 6%에서 8% 그냥 되는 거예요. 6에서 8% 금방이죠. 이게 또 끝이냐? 그 다음 달 되면 또 오르는 거고 그 다음 달 되면 더 오르고 더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8% 넘는다. 넘는 게 이제 닥칠 현실이다. 그리고 이자는 2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 10년 넘는 기간 만에 기준금리가 3%를 도달한 거죠. 월 상한액이 2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10월 12일 날 기준금리가 3%로 0.5% 인상이 됐죠. 7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11월 달이 되면 세 번째 빅스텝도 있을 겁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2020년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6천만원 받은 사람들 월 이자 상환액이 224만원에서 304만원 됐답니다. 요거는 10월달에 빅스텝 한 이번에 빅스텝 한 그 영향이 아직 적용되기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월달에 0.5% 빅스텝 했죠. 11월달에 또 0.5% 빅스텝 할 거죠. 둘 합치면 1%죠. 1%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시중금리 1.5에서 2% 오르겠죠. 그러면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22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월이자 상환액이 올랐잖아요. 여기에서 또 얼마가 오르겠습니까? 300만원인데 이게 330만원, 350만원 되는 거죠. 월 이자 상환액이 200만원이던 게 한 350만원 이상 되는 거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4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돈 4억 빌리는 게 5억 빌리는 게 쉬웠습니까?
너무 쉬웠다라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미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2년 만에 월 이자 상환액이 1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2배나 늘었답니다. 월 이자 상환액이 2배가 는 건 뭐 이미 그렇게 적용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내년 되면 그냥 월 이자 상환액이 그냥 더블이 되는 게 당연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많이 무서운 얘기죠. 많이 무섭습니다.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대출이자가 상단이 8%로 끝이 아니고 10%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이자 8%.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가면 빚을 낸 사람들의 충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년에서 5년간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감당 못할 이자 8% 10% 내다가 그냥 알아서 쓰러진다라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죠. 답이 없을 거라는 거죠. 두고 보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면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지내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빚이 그냥 넘어갈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무서운 얘기죠. 이제는 뉴스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뭐 대출 이야기가 너무 많죠. 기준금리 3% 시대에 대출 이자가 2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대출금리 또 오른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죠.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충격적인 일들이지만 뭐 이게 닥칠 현실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린 거죠. 내년 되면요. 기준금리 4% 시대도 올 수 있고 5% 시대도 올 수 있다라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3%인데 시중금리 상단이 8% 얘기하죠. 내년 되면요. 내년에 기준금리가 4% 되고 5% 되면 시중금리 상단이 10%가 끝일까요? 아니죠. 12%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는 게 무서운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미친듯이 쓰러집니다. 또 사람들은 예적금에 많이 몰리지 주식 안 합니다. 부동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조심스레 남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탐욕을 부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식 싼 고배당 우량주 가격이 쌀 때 주워 담을 생각해야 되고 평생 살 집, 오래오래 두고 볼 집을 이제 서서히 시간을 내서 알아보러 다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 누군가는 빚을 낸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이 시국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빚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무서운 일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